오늘 또 기독교 수업 설계 저희들이 정말 기존의 교사 중심, 교과 중심의 그런 우리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지 하는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제 교수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저희들이 늘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습을 해봄으로써 실현을 해봄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학생이 되어서 얼마나 참여의식이 고취된다는가를 직접 몸으로 알 줄 압니다. 서로에게 피드백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년도 혹은 이 다음에 교생으로 나갈 때 또 교사로 설 때에 큰 자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발표할 두 친구 외에도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 수업 설계라는 과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 거꾸로 수업이 혹은 뭐 액션 러닝,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우리는 사실 내용을 자꾸 잘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봐서 나도 공부를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교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되지 않은 이 액션 러닝도 한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3년 정도, 2015년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여러 학교들에서 이제 이 수업 방식을 모델로 하는데 교회에서도 한번 이 모델을 좀 적용해보자. 이래서 교회 교육 모델을 하나 여러분에게 샘플로.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결교회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결교회 제가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여성 목사 안수를 2005년부터 줘서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12년이나 벌써 목사 신분으로 있는데 다른 교단도 이미 목사 통과된. 근데 이제 좀 합동치인가? 그 좀 보수적인 데는 아직 안 주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목사로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동부도 하고 뭐 초등부도 하고 계속 교육 파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축도도 하고 목사니까 세례도 줄 수 있고 고등학생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을 교회에서도 해왔다. 그런 거 나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졸고 교회 오면 중고등학생들은 여학생은 막 화장하고 있고 거울 보고 들여다보더라고요. 요즘 여학생들은. 또 남학생들은 뭐 끝나고 빨리 학원도 가고 그죠? 전체적으로 교회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뭐 채팅하거나 아니면 엄지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 교회에서 그냥 공론만 헛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교단에서 교육을 하는 일에 제가 투입이 돼요. 월요일마다 제가 가요. 저기 강남에 있는 청년본부라고 헤드쿼터죠. 전체 전국에 있는 교회를 총괄해서 교육적인 철학을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 이론 작업을 제가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자,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을 BCM이라고 거기서 모델을 연구해 4년 동안 연구했어요. Body, B자, of Christ, C자, 크라이스트의 C, 그 다음에 모델.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신앙 공동체에 이제 투입이 되죠. 주일학교든 고등부든 와서 거기서 섞여서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서 이루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디마디가 다 연결돼서 주님이 지시하는 이 헤드가 지시하는 데에 따라 이제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다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독교 수업 설계를 한번 짜봤어요. 뭐 한 4년 동안 우리가 연구했어요, 박사들이. 자, 그래서 제가 주로 담당한 부분,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와 함께. 근데 이거는 방향을 바꾸자 그랬잖아. 생각을 바꾸자. 파라다임을 바꾸자. 그냥 바꾸자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육받아왔고, 아직도 그렇게 습관이,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현모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늘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도 비슷해. 그 지난번 목표 짰던 거랑 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근대적인 교육 철학, 근대적인 사상이 그랬기 때문에. 왜? 근대에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뭐 멋지게 생각하고 뭐 감성을 자극하고 뭐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일해서, 그죠? 뭔가 공장에서 뭐가 제조가 돼서 막 생산이 돼서, 그죠? 생산, 산업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뭐 12시간 이상 일하셨을 거야. 나도 지금 12시간 이상 일해. 사실은 학교 일이 많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몸을 쓰는 일로 사람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영국의 산업혁명도 그랬고 우리나라 60, 70년대 성장이 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나라를. 그죠? 다행히도 우리는 다행히도 그 발전 목표에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왜? 일손이 필요하니까 농촌 총각 전혀 다 도시로 와서 뭐 얼마나 더 벌라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 합리주의는 이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제1 우두머리로 창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에 인간을 몇 번째 만들었어? 다른 거 다 만들고 마지막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서양의 근대 신학자들도 인간이 최고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라고 주셨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만물을. 그래서 여기 숲인데 여기다가 별장 지면 멋있겠다. 별장 지어서 팔아야지. 이익을 남겨야지. 이러면서 숲의 나무를 막 베어버리는 거야. 그게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가 주체가 돼서. 왜?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막 뱄어 나무.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집들을 팔아서. 근데 경치 좋고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사니까 좋네 하는데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많이 홍수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막 산세태가 막 날고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죠? 그때도 우리 저쪽 어디 무슨 마을? 굉장히 큰 산사태 났잖아요. 거기 뭐 당연하게 안전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뭐를 뚫어놓고 헐어놓고 막 이래서 그게 막아주지 못했다.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가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맹점을 모르는 그게 개인주의, 합리주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래야 또 성공하고 내 거를 챙겨야. 그래서 인간 중심, 개인적이란 말이 근대의 어떤 생활 풍조, 또 사상의 풍조죠. 독립적. 그래서 인간 최고 딱 독립적으로 본 거예요. 너, 나 이렇게 각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는 건 우리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고방식. 넌 내 편이야? 뭐 누구 너 연고가 어디야? 어느 출신이야? 우리나라 뭐 너무나 유치하게 늘 싸우는 거 있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혼론으로 세상을 분리를 시켰어. 너와 나를 분리시켰어. 자, 과학적. 또 과학이 이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대에 많은 과학적 업적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떤 철학적, 예술적 이런 또 신학적 것들과 영적인 것과 분리돼서 과학만 발달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했어. 뭔가 한쪽이 삐끗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결과적으로. 자, 지식도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막 많이 알면 유명한 학자의 이론. 와, 유식하다. 또 공부 어느 대학 나왔어? 머리 IQ 좋아? 머리 지능만을 따지었던 그 시절이 근대였어요. 인간의 근거한 믿음. 믿음이긴 믿음인데 너무 자기식의 믿음 거기에 집중했던 시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근대 후기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많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보면 글로벌 시대가 됐어. 뭐 비행기 타고 금방 저 호주도 갈 수 있고
저기 네팔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와서 또 같이 열심히 옆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글로벌됐어. 그래서 세속화, 탈도시화. 이제는 도시로 모여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도시를 벗어나자.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파리에서 1시간 떨어진 교회에서 살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서 또 파리 시내에 있는 자기 직장을 출퇴근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 바뀐 시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인식도 너가 있어야 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너는 남이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이렇게 분리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상대적인 인식론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진리를 자기네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진리 하나인데 정답 하나인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 신학하는 사람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신학자들도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상대적인 신론이야. 그가 생각하는 거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서로 교류할 때 거기서 나름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수 학습을 진행한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서 거기 문제를 해결해나, 그죠? 어떤 정체성이나 그 이론의 이해를 자기가 나름대로 참나, 요것들을 그러니까 합리라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이제는 오히려 엉뚱하게들 생각해요. 그죠? 막 이런 거 있죠. 상상이라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에서 막 반짝반짝하는 뭔가가 그저 전구가 반짝하듯이 빛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창조적인 생각이. 사회주의적이라는 건 독립적이고 자기끼리 누구끼리 또 나 중심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맞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상호정적. 보니까 혼술 혼박족이 요즘에 유행이래. 내가 입시할 때 우리 18살이잖아. 걔 19살. 신입생 면접을 했어. 너희들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이 뭐 있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혼자 산다를 즐겨본대. 어린애들이. 그래서 왜 그게 좋아? 딴 연애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랬더니 나도 독립해서 언젠가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 밑에서 같이 살고 이런 게 요즘 애들은 싫고 그게 사실은 노총각 노처녀들의 따분한 생활을 보여주는 건데 실상은 그게 괜히 동정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말하자면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은 인간은 외로운 존재. 그죠? 혼술 혼밥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결코 이제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이제는 독립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그래서 이원론 맞고 틀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한 통합성. 그래서 통전적인 인간이기죠.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사람 길러내지 말자. 근데처럼 정서도 풍부하고 그죠? 운동도 잘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통합적인 인간을 길러내자. 그래서 영적인 포스트모던이 신학인가요? 아니요. 신학과 같은 거의 영적인 부분. 인간은 영적인 욕구가 있다. 갈급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식도 무조건 우리가 써먹을 기능적 지식으로 아니라 비판적 지식. 이거 왜 배우지? 뭐에 필요하지? 그죠? 뭐가 여기에 더 추가돼야지? 비판적 지식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인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지혜를 찾는 믿음. 그래서 지혜라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는 일반 교육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패러다임을 했어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어느 교회 표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제자화라고 제자화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왜? 이게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야.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그 전에는 추구했어요. 근대까지는. 근데 그래서 이런 표도 나온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성령 시대가 됐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고 곧 또 이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래서 되는 거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은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아까 인간의 영적인 존재다 일반 교육도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 종교에서도 성령의 이제 역사하심을 더욱더 그리고 꼭 교회만 가지 않아요. 지금 교회당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각각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다양한 형태로 거룩, 그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요. 자, 제도화된 교회죠. 교회당, 그죠? 무슨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가 거대한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모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그룹별로 소그룹, 셀이라든지 그런 형태, 다양한 형태, 뭐 카페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흩어지는 이게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쪽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건강, 우리 아프면 고침받는 게 먹고 살 때는 제일 중요했겠죠. 근데 지금은 병 고침보다는 마음의 평화, 뭐 위로, 그죠?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 그러니까 행복, 그 웰빙 이런 쪽으로 건강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거 산업화가 근대에 있었다고 했죠. 가공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싼 게 유기농이잖아요. 생태학적 접근. 우리 이 가공하고 막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에 암을 유발하더라. 인공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 모르고 많이 생산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효과적이다 이랬더니 그게 오히려 인류를 침해하거나 생태학적 접근으로 근대 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학습자는 바로 근대 후기형 학습자다. 종교적으로도 초급파죠. 무슨 교회 이렇게 교단별로 흩어지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교류하고 초급파적으로 교단 안 따지는 그런 세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려요. 이게 뭘까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 미술관이에요. 필라델피아 박물관, 미술관. 근데 이제 지금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아까도 근대, 모던 시대죠. 혹은 그 다음 세대, 지금 세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모던, 근대, 영어로 쓴다면 이렇다면 지금은 포스트, 후기니까 근대 이후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합니다. 필라델피아 박물관, 무슨 그리스 신전처럼 멋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입장하면 A관에는 설명문이 이렇게 써있죠, 입구에. A관에는 고대 근동시대의 조각과 예술 작품들, 장신구 이런 것들, 유물로 발견된 것들이 이런 데 전시돼 있고, 그 다음 B관으로 가면 이제 아주 고전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미술들이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A는 요거고 B는 요거고 이렇게 분류하는, 분석적으로 딱딱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 A 코스, 자 A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딱 안내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 미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식의 미술관. 대부분 이런 미술관을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한국도 그렇죠. 자, 그랬는데 제가 루브르 박물관 이제 파리에 갔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천장이든 벽이든 아주 멋진 그 화가들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거 누가 그린 거지? 렘브란트가 1600 몇 년에 그린 이 그림이 여기 있네. 멋있다. 이렇게 감상하고 저 천장에는 라파엘로의 그 천장화, 성당, 시스틴 성당에 그린 천장화가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상하면서 뒤에다 꽂고 설명을 이제 들어요. 하나하나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 배우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배우고
그리고 들려주는 그 말대로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미술관 여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미술관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 미술관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가 그전에는 이제 그 근대 시대에 뭐를 했냐면 무슨 큰 공장들이 많고 이랬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장은 중국으로 다 이사 갔잖아요. 여기서 공장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 중국으로 다 보내고 그 폐허가 된 거야. 도시가 텅텅 비었어. 일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생각하면 빌바오 시장 이 도시를 어떻게 꾸밀까? 그래서 유명한 구겐하임이라는 작가를 초대했어요. 건축가죠. 아주 현대 최첨단 건축가예요. 여기다 미술관 하나를 줘주십시오.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그 무슨 청계천 뚝 같은 그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강줄기 가에다 여기 공장이 있었죠. 사실은 그걸 다 허물고 이제 공장 비슷한 거 옆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한번 현대적으로 줘보세요. 우리 도시가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술관을 줬어. 분명히 아까 앞에 있던 루브르 박물관이나 필라델피아 박물관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그 고급스럽고 멋지고 이런 것보다 완전히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상대, 아까도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게 현대의 근대라고 했잖아요. 근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물결무늬 같은 그런 형태로 구불구불 딱 육각형 이런 게 우리 건물을 지면 아까 필라델피아 미술관도 이렇게 해서 딱 이쪽 라인은 뭐가 있고 창문도 이렇게 딱딱 질서를 맞춰서 2층 2층 이렇게 있는 그런 미술관 형태인데 이거는 이상하게 무슨 소라 껍질 것처럼 그리고 이 강가에 비치는 이 모습 보세요. 또 밤에 가면 또 아름다운 조명으로 또 희한하게 왜냐하면 겉에 그 타일 비슷한 것이 막 그 조명을 받아서 반짝반짝 또 빛나는 특이한 효과를 주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부를 보면 이건 이제 멀리서 바라본 또 반대편의 그 모습 보면 이렇게 천장으로 또 다 뚫려 있어요. 하늘하고 맞닿았듯이 햇빛이 쫙 비쳐요. 그리고 이 가운데 홀 공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쪽 관 미술 감상한다면 이쪽 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가운데를 통해서 여러 군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 건물에는 A관, B관, C관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A 봤으면 이제 B 코스로 가고 그 다음에 C 코스로 가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 있다면 이거는 특별한 순서가 정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저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소통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나를 이렇게 봐. 여러분 저기 잠실에 롯데빌딩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지나가다만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속 엘리베이터는 또 돈을 내야 되는데 따로 초고속 높은 데까지 올라가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그냥 거기 롯데몰이라고도 또 있거든. 옆에 바로 옆에 거기서 그 건물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롯데몰 자체도 그 가운데 그 홀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도 가고 계단이 이렇게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다 보여. 밑에서 홀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래. 올라가면서 막 보는 거야. 5층 올라가는데 밑에가 다 보이는 거야. 저쪽 사람도 이쪽을 보고 막 이렇게 교차하듯이 거기도 좀 그렇게 돼 있어. 이것도 그런 식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야. 왜? 나 혼자 상대방을 바라보고 작품을 나 혼자 감상하고 독립적으로 나와 너는 분리된 이렇게 보는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무슨 시대가 됐어? 상호 교차하는, 상호 교류하는, 관계를 맺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좋아해. 와 이거 뭐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안 그래.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이쪽에 갔더니 우연히 들어갔더니 무슨 전시회가 있네. 좋네.
그 다음 코스 가서 이런 소리 안 해. 아무 데나 또 나가. 자기가 위로를 찾아서 나가면 또 다른 전시회가 있어. 이제 이렇게 스스로 밟아가는 코스를 자기가 정하는 거야. 코스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유 교수님이네 뭐 저기 교사가 이제 코스도 자기가 형성하는 거야. 임의로 자기 나름의 코스를 이제 이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맘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의 방법은. 자, 그래서 또 하나 퀴즈입니다. 자, 좀 졸리지만 우리 볼까요? 수진이 괜찮아? 어제 너무 무리했지? 무리한 친구들이 많네요 여기. 자, 보면 그림이야. 옛날 그림이야. 자, 이거 뭐 이게 고전주의 그림 같기도 하고 뭐 그저 뻔할 뻔짜 재미없는 그림 하나가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를 대변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가 나와요. 주체 사상, 서브젝트죠. 서브젝트. 주체,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주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 중심의 주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야. 이 세상. 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최고를 만드셨잖아. 내가 동물을 바라보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 중심에서 이건 이런 거 같은데 합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머리 좋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닌 결과가 나오죠. 우리 경주 뭐죠? 어디 포항인가? 그렇게 지진이 날 줄 꿈에도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수능까지 연기가 됐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인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원자력 이런 거 혹시 잘못되면 내진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일본보다는 안전하지 이랬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규정하는 거야. 내 식으로. 내가 판단할 때 그게 옳은데 우리나라 안전해?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게 이제 근대 사상은 바로 나 스스로 정한 기준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 이거 옳은 거니까 이거 배워야 돼 너희들. 그래야 머리도 좋아지고 이 다음에 이 세상 살 때 판단력도 길러져. 합리성이 길러져. 고전 읽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일종의 그런 주체 사상을 나타내죠. 누구의 그림인가? 목동 세 분이 여기 남자들 여기 있는 것 같고 한 분은 여성 무슨 신 같은 여신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밑에 조그맣게 글씨 썼네요.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제목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 제목 시작. 아르카디아의 독자들. 아르카디아라는 여기 라틴어로 썼어요. 맨 위에 et in 아르카디아 에고. 이 글자가 바로 요 묘지에 써 있는 거예요. 묘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글자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뭐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옮겼더니 이런 라틴어다. 무슨 뜻이냐? 그리고 et는 그리고 in 여기에 여기 아르카디아에도 에고이즘 그러잖아. 나는 있다. 나가 누구야? 주체야 주체. 나 중심에. 그거 무슨 뜻이냐? 비석에 묘지 비석에 여기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고 써있대. 그게 무슨 뜻이냐?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뭐냐? 아르카디아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옛날에 홍길동이 무슨 이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딘지 뭐. 그리고 우리도 파라다이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파라다이스엔 죽음도 없을 거야. 거기는 아픔도 없을 거야. 즐거움만 있을 거야. 이런 그 상상의 나라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상상하듯이 그 옛날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르카디아라는 것을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했대. 거긴 죽음도 없을 거야. 얼마나 좋을까? 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대. 근데 요게 언제 그려온 거야? 보니까 1637년 종교개혁 그래도 이후에 그려졌네요. 그때 사람들이 그게 착각하는 게 이 화가는 아르카디아라는 이 동산을 그렸어요. 그 천국 같은 거, 파라다이스 같은 거, 이상향. 거긴 죽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원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만큼. 근데 거기에 묘지를 딱 세워놨고 묘지 미명을 써놨어요. 무슨 뜻이야? 야, 아무리 파라다이스라도 이상형이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우리에게 라틴어로 말해주고, 에고, 나는 결국은 아르카디아에 가도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주체, 나 중심의 세상관, 세계관, 이것이 근대까지를 지배했던 사상이다. 그걸 잘 대변해주는 하나의 작품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떠나서 저 바로 묘비명과 아르카디아라는 이상형,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인간 주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던 사상을 대변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야. 아까 필라델피아 미술관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라인. 또 하나 그림을 퀴즈로 내줄게. 제목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궁정의 시녀들. 이거 맞히면 우리 핫도그, 명랑 핫도그 2개입니다. 못 맞히면 1개입니다. 맞힌 사람 2개입니다. 자, 1656년이니까 아까 그린 사람보다 조금 뒤에 그렸지 그렇게 많이 뒤에 그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보면 스페인 화가예요. 근데 벨라스케스가 궁정의 화가였대요. 1600년대는 궁정에서 화가를 고용하죠. 제목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 그림이 누구를 그리는 궁정 화가일까요? 한번 알아맞혀주세요.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 자신이야. 그리고 궁정에서 고용된 화가야. 근데 이제 아틀리에가 있을 거 아니야. 궁정이 넓으니까 거기서 그림만 그리는 곳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렸던 그림 이렇게 걸어놨네요. 이쪽 커튼이 있고 햇빛이 슬쩍 들어오는지 저 문을 열고 있는데 벨라스케스가 이젤을, 되게 큰 이젤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모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겠죠? 자, 그러면 이 화가의 붓하고 시선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죠. 여기 지금 그 스튜디오라고 그러나 아틀리에라고 그러죠. 보통 그림 그리는 작업실. 거기에 누가 왔나? 아, 예쁜 공주가 있고 옆에가 시녀들이야. 바로 제목이 궁정의 시녀들. 뭐 시녀, 시녀이, 이거는 난쟁이에요. 난쟁이나 강아지나 궁정에서 많이 고용했대요. 좀 코미디안 비슷하게 그렇게 좀 재롱도 떨고 그죠? 개그를 좀 하라고. 그때 좀 나이 든 수녀님 같은 사람도 있고 좀 나이 든 시종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군지 좀 높은 사람 같으죠? 좀 관리 같아요. 거기 집사나. 근데 이 문을, 아틀리에 문을 지금 들어오려면 계단 몇 개를 거쳐야 되나 봐요. 바깥은 좀 환하고 안은 실내라서 그런지 그때 뭐 무슨 전등이 없었을 테니까 햇빛으로 이렇게 조명이 됐겠죠. 커튼 사이로.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나아가고 있는 건지 계단, 문지방 거기 경계에 서 있는 한 시종. 자, 여기서 누가 모델일까요?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진이 누가 모델인 것 같아? 이 화가가 그리는 모델. 뭔가를 보고 모델을 보고 그리잖아. 대부분 초상화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그지? 근데 풍경 그리는 건 아니야. 대부분 실내에서 하면 모델이 있어. 우리 지원이는 누가 모델일 것 같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우리 현모는 누가 모델? 뒤쪽에 시선이 좀 가는. 아, 뒤쪽이 어딜까요? 뒤에 세 명이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세 명이 어디죠? 문 쪽에 있는 사람도 사람. 보이고 왼쪽에 액자 있는 사람 두 명. 아,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저 조그만 뒤에 있는 누군가가 모델일 거다. 또 다른 분은 자, 핫도그 2개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수진이 누가 모델일 것 같아? 공주. 그래. 제일 예쁜 옷 입고 왔잖아 지금. 그죠? 진짜 모델 같으죠? 다 화려하고 빛나잖아요. 여기서 제일. 그죠? 시녀들의 둘러싸여 있는 이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딱 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 지원이는 누구일 것 같아요? 모델. 화가의 모델. 화가가 눈
시선이 이제 지원이를 쳐다보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어. 여기서 여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얘네들을 보고 있는 누군가를 그릴 거다. 딴 사람들은 생각은 어때? 우리 다혜는 누가 주인공 같아? 모델이지 모델. 자 떡볶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떡볶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본인이요. 어? 본인. 본인을 본인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서 근데 본인은 아니야. 이렇게 본인을 큰 데다 그리겠냐? 화가 자신의 초상화 그린 사람도 몇 명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희선은 누구일 것 같아? 모델이. 저기 강아지. 이거 특이하게 또 강아지가 요즘 또 반려견이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똑똑한지 그 뭐죠? 이렇게 내가 나가려고 그러잖아. 학교 오려고 그러면 칭얼거려요. 애기처럼. 이러면서 가지 말라는 아기들이 엄마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칭얼 그래서 벌써 옷 갈아입고 그러면 눈치를 채는 거야. 나가는 거를 눈치채서 막 이래요. 그것처럼 요즘 반려견 시대잖아. 뭐 우리 완전히 TV 프로그램도 애완견을 아주 애완견이라고 안 부르는데 요즘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주인공이었을 거다. 자 조금만 더 좁혀가면 나올 것 같아. 에스더 얘기 안 했나? 네. 에스더 누가 주인공 같아? 저기 거울에 비친 아마 에스더는 어디서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 에스더는 가만히 입 다물고 지금 힌트를 우리 형모가 약간 조금 비슷하게 여기 이 사람하고 거울에 비친 이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그지? 그러면 우리 진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 힌트 속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화가는 지금 그거 보면 더 잘 보이겠지? 저는 저 액잔지 액자 안에 남자가 저 옆에 계단에 있는 남자 같아요. 그 사람이 요 사람일 거다 이 안에 이게 액자에로 보거나 또 딴 사람은 거의 가까웠어. 거울인데 거울인데 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왼쪽에 보면은 나무판이 있잖아요. 나무판이 아니라 이거는 문이야 문자. 아니, 저 왼쪽에. 이거 캠퍼스. 네, 저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는데 네. 비춰지고 있고 아. 저 두 사람을 그리고 있는. 그래.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야? 아뜰리에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상상으로 그릴까요? 안에 있어? 어디쯤에 있어? 한번 지적해봐.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지원이 나와봐. 그 모델이 어디쯤에? 지가 눈빛 안에 아까 눈빛 그랬잖아요. 눈빛을 쭉 해서 어디쯤에 위치 좀 해주세요. 눈빛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눈빛 이 사람이 눈빛을 아이 컨택하면서 어디쯤에 이 눈이 마주쳤을까 한번 더 가야지. 이거 어디쯤이야? 여기면 거울이 앞에 있으면 누가 비칠까? 바로 얘가 비쳐. 그러면 진짜 모델은 지금 이 실 그림에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거울에 비쳤을 뿐이야. 진짜 모델은 이 벨라스케스가 그린 이 그림 화폭 바깥에 있는 거야. 지금 지원이 자리 있지. 이 지원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비쳤어. 거울에. 그 사람 두 사람이야. 누구일까? 상상하면 이 두 사람은 왕과 왕비. 누구의 엄마 아빠? 공주의 엄마 아빠. 기가 막히지. 무슨 수수께끼 그죠? 스무고개 같죠? 근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적 상상이야. 주인공이 안 보여. 주인공이 그림 화폭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주인공 모델이. 이 사람 시선 따라봐. 다 나를 보고 있잖아. 이걸 안 보여주니까 우리를 모르잖아. 지금 화폭이 이젤이 여기 뒤집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정답을 못 맞히고 있는데 정답이 이거일까 저거일까 하면서 지금 퀴즈 20곡이 있지. 이게 교수학습,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아까 이따가 이제 현모가 어떻게 할지, 에스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거 주인공 요 공주야. 뭐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할지 아니면 지원이 나와봐. 저 눈빛 쫓아가봐.
이런 식으로 알아가게 할지. 다 참여했지 여러분. 지금 내가 물론 지적은 했지만 교사가 다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냈어 안 냈어? 냈어. 틀리든 맞든 내가 틀렸다고 그랬어? 교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 그 학생이 스스로 정답을 진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깥에 있어. 상상 바깥에, 상상 외의 곳에 그 주인공 모델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 언제 그린 거야? 1656년. 벌써 몇 세기 전, 몇 년 전이야, 우리로. 400년 전? 막 이런, 그때 바로 뭐 10여 년 전에 앞에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그 그림도 물론 메시지를 주지만 그게 근대적 교육 방법이야. 딱 해석해봐. 요거 에트 인 아르케디아 에고, 나도 아르케디에도 나는 있다. 즉 나는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 이런 것을 해석해내는 실력을 기르는 게 근대의 교육이었어. 너희도 그렇게 여태까지 교육받았어. 학생을 열심히 가르칠 거야. 여러분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다 이해했습니까? 아멘 하세요. 시험도 봐. 막 누구 1등이야? 누구 성경 암송 잘했어? 이러면서 순번을 매기고 얘가 신앙 좋다. 성경 잘 외우고 이해했으니까. 이게 근대식 공부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식 공부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랬지. 여러분이 한마디씩 딱 하니까 조금씩 힌트가 잡히고 좁혀졌죠. 떡볶이가 막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 1등 하는 사람 떡볶이야, 2등 하는 사람 먹는 핫도그야, 이런 식은 평가 방법이 근대적 방법. 지금 포스트 모던은 다 같이 이제 끝나고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게 떡볶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왜? 같이 공부했으니까. 함께. 그죠? 진리를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다 놀라는 거야. 그죠? 원더. 경이로움. 이렇게 된 거였어? 웬일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탄성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 이게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죠. 아이들 다 참석하면서 정답이 없이 이게 뭐지? 야 뭐야? 너 한번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서로 협조하래.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멋진 그림을 여러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던 철학가들이 야 이거가 바로 옛날에 그린 그리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샘플로 뽑은 그림이 바로 아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 그랬죠? 이렇게도 보이고 좀 여러분 거기 잠실 롯데라도 일단 가보세요. 달라. 그 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밑에서 막 공연하고 있고 막 그래. 자 그러면 BC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은 교수학습 과정이 어떠냐? 그리스도인 다음을 체득하자. 몸으로 익히자. 제가 조카가 3명 있는데 하나는 그 큰 동생의 아들, 하나 외아들인데 얘가 어렸을 때 영화부를 지네 엄마가 이제 충영교회인가 그 장로교 계통인데 거기를 이제 그 엄마가 출신이야. 근데 얘 낳자마자 애를 거기 영화부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장춘당교회 성결교회인데 우리 교회로 가족이 다 나와야 되는데 엄마만 딱 애를 데리고 충영교회로 나가는 거야. 자기가 다니던 교회. 왜? 영화부가 있대. 영화부 우리 교회는 아직 없고 유치부는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지. 걔를 데리고 한 2년을 다녔나 봐. 근데 얘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나중에? 지금 야. 근데 주일날 절대 안 빠져. 남자인데. 몸에 뱄어. 그 영화부 때 교육이 체득이 됐어. 희한하더라고. 어렸을 때를 제가 그 강아지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강아지 키우는 걸 몰라서 산책을 나갈 때 내가 막 좀 극성 맞아. 또 18kg 이만해. 걔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저 심심해. 내가 밤에 들어가니까 심심하신 거야 낮에. 그래서 모란시장 같은 일산 구시장이 있거든. 거기 갑자기 나가시더니 2만 원 주고 조그만 바둑이를 한 마리 사오셨더라고. 2개월 전에. 왜냐하면 자기는 옛날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르던 요만한 바둑이 있지. 시골에서 기르는 그런 건 줄 알고 요만한 애 2개월짜리 2만 원을 주고 사오셨대. 닭도 팔고 고양이도 팔고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린 요만하게 자라겠거니 했더니 얘가 이만하게 자라는 거야. 다리도 길고 재래종이 아닌 거야. 바둑이긴 바둑인데
귀도 뾰족하고 다리도 길고 막 이러면서 아주 요렇게 애가 튼튼해. 남자애야 게다가 18kg야 지금. 그래서 산책을 어머니 도저히 못 시켜. 왜?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얘가 막 우리가 줄로 이렇게 하면 지가 막 나를 끌고 막 천천히 가 이래도 막 열심히 가는 거야. 그럼 나 막 쫓아가기 바빠. 너무 무거운 거야. 애가 힘이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지금 1살 8개월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굳은 거야. 그러니까 산책 갈 때 지가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난 그걸 몰랐지. 어렸을 때부터 얘를 딱 다독였어야 되는데 줄을 짧게 해서 야! 너 혼자 먼저 가면 안 돼. 쫓아가야 돼. 이러면서 같이 보조를 맞췄어야 되는데 강아지 키우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풀어주고 가는 대로 나가 막 쫓아가. 주인이 막 쫓아가는 거야. 지금은 습관을 못 고쳐. 그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는 교육도 그렇다는 거지. 몸에 배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다움을 체득하게 하죠. 교육이. 그러려면 어떤 교수법을 쓸까? 우리 액션 러닝, 액션하는 거 있죠. 몸을 쓰는 페다고지, 교육 방법, 모방, 습관, 몸을 쓰게 활약하고 활동하게 하는 그걸 많이 해요. 신앙 훈련을 통한 인격화, 반복을 자꾸 하자. 비슷한 것도 반복을 많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감이 표현돼도 즉흥성. 그러니까 뭐 즉흥적으로만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엉뚱한 소리 하지만 이게 아니죠. 그 즉흥적인 걸 존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머리만 좋은 애가 아니죠. 우리 몸. 그래서 지금은 막 운동하고 들어가서 책상에 앉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머리가 더 탁탁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계속 앉아서 4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 수능에 그랬었어. 그만큼 밤새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몸을 쓰고 운동도 막 하고 이래야 그 머리도 잘 산소가 공급되니까.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아까 그랬죠? 관계 속에서 관계망 속에서 학습자는 성경과 접속하자. 그럴 때 의미가 확장된다. 그래서 상호 연결적인 웹을 구성하는 삶의 역동적 과정. 그래서 개인 우리 학생이나 성도가 교회에 온다면 소그룹과 연결시키죠. 거기서 뭐를 나눠요? 교제하고 돌보는. 소그룹은 개인이 오면 잘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나 이렇게 나누고, 소그룹끼리 여전도에 아니면 우리 1반, 2반, 3반 그룹이 회중, 교회 전체 큰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 그래서 연대감, 지원 이런 관계성 속에서 또 이 세상을 살잖아요. 다들 학교를 가든 회사를 다니던 사회와 연결돼서 사회를 향해서 선교하고 교육, 회중 교회가 또 사회는 회중을 향해서 뭔가 어떤 이바지를 한 거죠. 또 사회는 문화, 정체성. 자 그래서 성경과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지혜를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은 성경에 응답한 거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 형성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모델을 세웠어요.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에서 학습 환경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자는 관계적 존재다. 자, 풍부해진다 그러면 타자와 소통, 아까도 구겐하임 미술관 소통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롭게 수평적이고, 누가 위가 아니야. 교사가 위고 학습자는 아래가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 접속과 연대가 보존되는 공동체, 상호 의존적이라고 했죠. 지금은 너무 외로운 독립 혼술 혼밥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 그리고 뭐가 거기서 발현이 돼? 지혜, 상상력, 책임감. 협동하면 책임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성만, 머리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감각들까지 확장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수성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정서적 영역, 영적 영역을 확대하자. 너무 인지적 영역만 가지고 교육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 애들이. 달달 외워. 근데 왜 머리만 크고 실천을 안 해?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거야. 아니,
교회는 저렇게 커지고 뭐 성경 통독을 한다느니 외울 말씀 뭐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으쌰으쌰 자기네끼리 하지만 막상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더 안 좋은 모습만 지 안에서 싸우고 이러는구나. 이게 바로 교육이 잘못됐어. 교육이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다. 그 이유는 모던식의 사고방 전체 흐름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A 다음에 B 가야 돼. 우리 필라델피아 미술관 가듯이 C관에 가서 보세요. 설명은 우리 안내원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이랬던 게 그 과거식의 공부였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나름의 코스를 형성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자리를 펼쳐주는 거야. 그래서 관계 형성. 그래서 질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질이 올라가는 거야. 신앙의 질, 즉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체험한, 체득하는. 그래서 관계 맺음. 어떻게 네가 그걸 알게 되니? 야, 모델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렇게 그쪽 어떻게 관심을 둬드리고 상상력, 그래서 의미를 본문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지적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죠. 소그룹이나 회중이나 다 연계가 된다는 세상 속에서 세계와도 관계하는 소통하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성경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도록 여러분이 수업 시간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요 논문에서 참고한 거니까 한번.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학습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도입, 전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리. 그동안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관계성 속에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데 처음 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죠. 전인 1, A라는 인간이 교회에 왔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나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느꼈고 체험했던 경험 그것들을 이제 신학적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야. 반성해 보도록. 아 이게 그러면 그 이젤에 보이지 않는 이젤에 그린 그거는 뭐지? 이렇게 성찰해 보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게 개인의 감수성, 직관, 상상력. 그동안 머리만 이성만 따졌다면 이제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더 개발해서 성찰하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확증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옆에 친구들 같이 나누는 거야. 공동체에 합작이 되는 진리 성찰이 돼서 진짜 그것이 실천. 이게 발견됐어. 맞아.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행동하러 옮겨올 때 이제 첫 번째 상태인 전인 1이 1상태의 전인이 두 번째 전인으로 변화되는 그럼 전인 2에서 또다시 전인 2부터 여기서 출발이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교수학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경험을 의미하는 과정. 자, 그러면 또 하나 세 차원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모둠식 그래서 바디 오브 클래스의 바디 영어로 바딜리 노임, 체득하는 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그 다음에 히어링 해야 된다. 회중도 또 사회도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네들도 공동체 정신, 상호의존적으로 커미널 히어링. 그래서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자. 우리 여러분 10명이 구성했어요 오늘. 서로 피드백 주셨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게 거울에 있는 게 뭐야? 어떤 분은 그게 거울이 아니라 무슨 그림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그것이 선교적 삶. 완전히 실천하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 실천하고 또 프로젝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봉사 혹은 선교, 단기 선교를 나간다든지 하는 전 교회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BCM이 이니셜을 살려서 미셔널 리빙 두 번째가 커뮤널 쉐어링 공동체적 나눔 첫 번째가 바딜리 노임 세 차원의 구조로 교수학습이 이렇게 꾸며진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 학습 공동체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인데 이러한 체득적 지식이 교회론적으로 확증이 될 때 그러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전기
추수감사 예배 이제 좀 이따 드릴 거죠. 세례도 받을 거죠. 그날 세례 예식도 있어요. 그날. 그리고 체득적 지식 알았던 말씀이 몸으로 자꾸 반복돼서 좀 예배나 같은 마음으로 신학적 성찰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분노 같이 느끼니까 얼마나 확실해. 자, 그래서 성육신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지 그걸 나가서 직접 2주 동안 선교지로 나갔다. 평가 제대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나 뭐든 얻은 거나 깨달은 바가 제대로 되었나 평가까지 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그냥 공부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로서 이런 흐름을 플로우를 갖는다. 이게 이제 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저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게 PCM 교수학습 과정.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 특히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가 파라다임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로 미술관과 또 화가의 그림.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강연식으로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식으로 여러분 진행했습니다. 자, 강연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수.